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라고 말한 부분, 그 구출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했느냐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 3명을 구출했습니다. 그중 1명은 제 지역구인 남양주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한 민원에서 이 구출 작전은 시작됐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마침내 우리 국민 3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마저 팔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자,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지역 구민의 어떤 민원을 처리했다라는 어떤 정치적 쇼를 했다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했다고 밝힌 교민의 목소리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민 A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출자 사진을 보니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돼 있다. 교민사회에 충격에 빠졌다.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해달라는 이 교민들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영웅 프레임을 짜고 있다. 정치인의 쇼맨십, 이 교민들을 2번 죽이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경민 의원님, 이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대사관 라인이 가동이 돼 있었어요. 네. 이게 결국은 경찰청의 차장급 인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력한 캄보디아 교민, 아마 거기서 큰 기업을 하는 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교민 라인도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네. 여기에 일단 김병주 의원이 말하자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지로 가서 그 상원 의원을 만나가, 여기가 상하원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원 의원을 만나서 이 라인을 가동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윤활유를 쳤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도움을 준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정치적 과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금방 우리가 쭉 설명을 했듯이 피해자와 피의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중주의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도 법률적으로는 이 피의자의 그 지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가담의 정도나 동기나 자발성이나 적극성이나 이런 걸 모두 판단을 해서 네. 법적 판단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피의자라는 신분을 그 지위를 벗어날 길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캄보디아까지 날아가 가지고 네. 이 라인을 새로 하나 추가를 해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될 부분은 경찰과 현지 관료의 부패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나라인가, 앞으로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건 한번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정치가 여기에 가담을 하는 것이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전환 변호사님. 네. 저거를 사실 구출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영웅담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피의자성에 대해서 좀 왜곡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교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피해자 겸 피의자가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유독 특이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굉장히 부각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건 김병주 의원이 자기의 공치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단계에 가입해가지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엔 자기 돈 회수하기 위해서 다른 회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폭도 자기가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다가 탈퇴하려고 그럴 때 응징받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피의자 겸 피해자는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 처벌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선 양형상의 선처 사유로 조금 이제 감안을 하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때문에 간 청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할 게 아니죠. 네. 그분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작 피해자 거기에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서 목숨까지 잃게 된 그런 분들을 구조해 와라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피의자인데 피해자성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자기가 뭐 구출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은 프레임이죠. 그리고 저분들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저기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있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수사 체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강제 추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혜택을 본 거예요. 굉장한 처벌을 더 받아야 될 상황에서 처벌을 한 차례 건너뛴 거군요. 그렇죠. 외국에서 처벌받은 건 우리나라에서 양형해서 고려만 되지 다시 우리나라에서 법적 절차를 다시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거를 구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프레임 자체가 다 어거지가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교민들도 이거 왜곡이고 영웅담으로 쇼맨십 보이지 말아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사법적으로도 피해자 겹쳐있는 경우가 흔한데 네. 저거를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처럼 하면은 저 사람들의 범죄를 오히려 약하게 보이게끔 하는 안 좋은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전세기로 64명을 한꺼번에 데려온 조치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던 조치 아니냐고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해외에 억류돼 있는 범죄로 억류돼 있는 그 한국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쇼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 실질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지옥 같은 감금 시설에서 울부짖던 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용사기와 범죄 조직의 덫에 걸린 현실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지금 구자룡 변호사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군요. 자,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인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군사적 조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전쟁은 안 된다. 전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군사적 조치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전에 아마 이런 작전을 한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공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된 경우였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지금 미국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미국은요 좀 경우가 다르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위치의 나라도 아니고 캄보디아의 군대, 우리 군대 뭐 해병대나 아니면은 육군을 끌고 가가지고 국경에 있는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야반도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야반도주도 좀 이상하죠. 이렇게 야반도주를 철저하게 대규모 인력을 가지고 한 거 보면은 무슨 하여튼 부패 고리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대를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캄보디아와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는 군사작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강행을 할 경우에는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신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정치적,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했을까? 지금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이 얘기는 누구도 네.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메아리는 없습니다. 네. 정우상 논설위원님, 지금 이 얘기를 꺼내자 김병주, 조금 전에 이제 정치 쇼 했다는 비판받고 있는 그 김병주 의원도 반대 메시지를 냈고,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앞으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민 의원께서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린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전현희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그 피해자들, 구금되는 피해자들을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서 빨리 구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외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면 어찌됐건 국가적 역량, 외교 역량을 동원을 해서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분들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역량을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가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범죄 조직이 그 해외에 있는 그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국내 그 사법당국에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국가가 갑자기 이 중에 일부가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외교 역량을 총 동원을 해서 전 세계를 띄워서 이 국가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60명 가까이를 데리고 갔다.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나라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나라 진짜 웃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 정치인이 한국에 붙잡혀 있는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작전도 불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입장을 바꿔보면 금방 나오는 거고요. 네. 저런 식의 어떤 정치인의 황당한 발언,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적 외교 역량을 저런 일에 동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캄보디아를 상대로 어떤 캄보디아가 일정한 그런 상황을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또 우리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정치인들이 구출을 했다, 군사적 작전도 감행해야 된다라는 정말 이 말인지 뭔지 구분하기 힘든 발언을 했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은지 변호사님,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감금돼서 이 사건 캄보디아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된 그 계기가 된 그 사건 있잖아요.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군. 부검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신이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어요. 시신은 캄보디아의 사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부검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수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 관계자들이 곧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을 해서 부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현지 당국과의 공조나 협조는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관련된 수사나 절차도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특히 가장 시급한 건 예방일 것 같아요. 지금 또 한국의 청년들이 관련돼서 또 회유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속아서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관련된 재발 방지, 예방 방지책도 제대로 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